나무, 이양하. 서문. 지은이에 대하여. 이양하 선생님은 1904년 평안남도 강서 출생으로 평양고보 동경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입니다. 피천득과 함께 정통적 유럽식 수필을 도입, 본격적으로 에세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종래의 신변잡기의 제재에서 벗어나 철학과 사색이 담긴 수필을 주로 창작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무 실록 예찬, 페이터의 산문, 나무의 위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문학자로서 많은 번역이 있으며 영미문학 보급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론 연희전문학교 문과 교수, 경성대학 문과 교수, 서울대학교 문과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63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즐감하시고 좋은 부침글 많이 올려주셔서 삶의 일상과 열정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본문. 삶과 자연, 성찰에 대한 따뜻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한 편의 수필. 나무, 이양하.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한방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팔이 옴짝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날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잡이 친구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닥쏘닥 알랑대고 어떤 때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역시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둥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하는 법이 없다. 같은 나무 이웃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한다.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기쁘고 일생을 이웃하고 살아도 실증나지 않는 참다운 친구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 보다는 제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도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기에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며 손을 쳐들고 있다. 그리고 온갖 나뭇잎이 우거진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에 들어선 것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로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보고 흔히는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어가고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리어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간 제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 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련다. 글 이양하 선생님 씀. 후기. 읽고 나서 감상문. 나무에 대하여. 나무 한 그루를 이토록 깊이 들여다본 글이 있었던가. 이양하 선생님의 수필 나무는 우리 곁에 늘 서 있던 나무를 마치 처음 보는 듯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자연 속 나무의 모습에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자세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나무는 고요하지만 강인하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다합니다. 이러한 나무의 모습은 곧 사람에게도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현실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일깨워줍니다. 나무가 품고 있는 고독과 인내, 그리고 소박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립니다. 나무는 한없이 침묵하지만 그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로 태어난 것에 불평하지 않고 왜 이 자리인지 묻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겸허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잊기 쉬운 삶의 진정성과 내면의 평화를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고독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소박하게 그려내어 감성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나무가 사계절을 겪으며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인생의 굴곡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참 세상이 무엇인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남과 비교하며 고독을 두려워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을 가려대하는가. 분명 나무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한 마지막 문장은 단순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건 인간이 좀처럼 닮기 어려운 나무의 덕을 향한 겸허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이때 나는 묵묵히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짧은 글 한 편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삶과 자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듯합니다. 끝맺음에 앞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삶의 열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2일 삶의 열정을 올림. 나의 오랜 친구, 나의 추억 노트 중에서 발췌, 옮김.